네, 3반 오늘도 여러 가지 그래프 부분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띠 그래프라는 새로운 그래프를 배웠는데요. 이 띠 그래프는 다른 그래프들과 달리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비율, 그 중에서도 백분율을 나타낸 그래프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들과 차별화가 되는 그래프들이었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98쪽을 보시면 역시나 오늘도 표가 나와 있지요. 연순회 학교 전체 학생들이 일주일에 독서를 얼마나 하는지 조사하여 나타낸 표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학년이나 반이나 이런 게 나눠져 있지는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학생 수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나눠져 있는 항목은 독서 시간별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60분 미만, 60분 이상 90분 미만, 90분 이상 120분 미만, 120분 이상 150분 미만, 150분 이상이 나와 있네요. 미만이라는 단어와 이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60분 미만이라고 하면 60은 포함이 안 되는 채로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59분 59초까지가 여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이상은 60분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60분은 포함하지만 90분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분부터 89분 59초까지가 두 번째겠네요. 세 번째는 90 딱 찍으면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인 거예요. 120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120분이면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때는 한 가지 종류의 칸에만 들어가게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첫 번째를 미만이 아니라 이하로 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네, 이하는 60분 포함이에요. 이래버리면 선생님 저는 60분인데 그럼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정하실 때는 한 개의 카테고리 안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 복습했던 내용 나옵니다. 띠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그렇죠. 백분율 구해야 했습니다. 백분율에 대한 복습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안 할게요.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독서 시간이 60분 미만 첫 번째 거네요. 첫 번째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인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보세요. 전체 분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가 1500명이었고 첫 번째 60분 미만 했던 친구가 이거 이하 헷갈리네요. 이하 지워버릴게요. 네, 150이니까 150을 위에 놓습니다. 계산하면 10%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독서 시간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한번 구해 봅시다. 학생 수를 먼저 옮겨 올게요. 됐죠? 그러면 한번 구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에는 아까 계산했던 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였고요. 두 번째는 1500분의 300이네요. (20) 30 35 선생님 퍼센트 안 쓰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계산하는 거 멍하니 보고 있는 거 아니죠? 같이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확인하면 된다? 다 더했을 때 100%가 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30, 60, 95, 110%가 돼버리네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여기가 3이 아니라 2였네요. 그러면 35가 아니라 여기가 25. 그러면 여기까지 맞고 85고 100이 되네요. 아, 좋습니다. 백분율의 합계는 당연히 100점, 100이 되어야 되죠. 우리 이렇게 표를 완성을 해봤네요.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그쵸? 표까지 완성하는 건 우리 4학년 때도 했었고 D그래프 해봐야 되겠죠? 짜잔! 이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맞춰서 쓸 수 있게 눈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이걸 통해서 우리가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선생님이 표를 옮겨 올게요. 보면서 한번 채워봅시다. 일단 60분 미만이 10%, 그다음에 60분 이상에서 90분 미만이 여기서부터 20%니까 30이네요. 그다음에는 60까지. 합계를 밑에 빨갛게 써놓으니까 몇 %까지 표시해야 될지 정하는 게 되게 편하네요. 그 다음은 85%, 마지막은 100%.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안에 독서 시간 써놔야 되겠네요. 첫 번째가 60분 미만. 여기 몇 %였어요? 10%. 두 번째는 60분 이상 90분 미만. 여기가 20%였고요. 선생님 여기는 왜 퍼센트 표시예요? 앞에 몇 %입니다. 단위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표랑 달리 여기는 %까지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90분 이상 120분 미만. 여기가 30%고요. 그 다음에 120분 이상 150분 미만. 여기가 25%. 여기부터는 또 점점 줄어드네요. 150분 이상 15%. 네, 이렇게 해서 우리 D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이제 각 칸을 다른 색깔로 색칠을 하면 더 좋고요. 일단 D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은 백분율을 D 안에 표시해서 구역을 나눕니다. 이게 선생님이 맨 처음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각 항목을 해당 구역에 쓴다. 그 다음에 항목 이름 밑에 백분율을 표시한다. 이게 퍼센트 표시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순서를 지켜서 D그래프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조사해서 나타낸 표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뭐였죠? 그쵸? 원래의 표는 학생 수까지밖에 안 나와요. 백분율이 안 나오죠. 하지만 D그래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아주 친절하게 백분율을 넣는 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백분율을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됐어요? 합계분의 항목을 넣으면 됐죠? 그러면 80 같은 경우에는 합계 200분의 이 항목의 수 80,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백분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2로 나눠주고 40이 되네요. 그 다음에 48도 구해볼까요? 전체 200 곱하기 100. 지금 해보니까 결국은
나와 있는 학생 수를 2로 나눠준 게 퍼센트가 되네요. 그럼 얘는 그냥 2로 나눠줍시다. 얼마가 돼요? 16. 이 2로 나누면 14. 여기도 2 나누면 6. 여기도 2 나누면 100이 돼야 되는데 100이 되는지는 각 백분율을 더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2개 더하면 64. 우리 이렇게 미리 더한 수를 적어 놓는 거 띠그래프 그리는데 매우 편리했었죠. 그래서 웬만하면 귀찮더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개 더하면 80이네요. 그 다음 거 더하면 94. 그 다음 거 더하면 이야 100이 되네요. 계산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빨리 띠그래프 그리기로 가봅시다. 짜자잔. 네, 띠가 나와 있고 이번에는 5단위로 백분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랑 달리 진짜 자처럼 1%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세밀하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게 40%까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4% 되는 칸에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은 80% 되는 칸에 체크네요. 네, 그 다음은 94%.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각 항목 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해당 구역에 써야 돼요. 그래서 40% 거는 40% 칸에 써야죠. 다음에 24% 거, 다음에 16% 거, 그 다음에는 14% 거, 마지막 6% 거. 여러분들은 여기 중에 어디에 속할지 궁금하네요. 선생님은 학생 때 어디에 속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마 못 맞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백분율 표시네요. 백분율 표시하러 갑시다. 30분 미만은 40%. 백분율은 이렇게 괄호하고 표시를 해줬었죠. 24%, 16%, 14%였고 여기가 6%네요. 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띠그래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색까지 칠해주면 훨씬 한눈에 들어오는 띠그래프가 되겠죠? 이번엔 한번 색을 칠해볼게요. 어때요? 칠하니까 훨씬 눈에 확확 잘 구분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띠그래프를 어디에 쓸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생활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 되겠네요. 얘는 아마 하루를 기준으로 하겠죠. 선생님은 매일 게임을 하진 않지만 한번 시작하면 하루에 한 2시간? 그러니까 120분이죠. 120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게임을 이렇게 오래 많이 하는지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학생 때도 게임을 엄청 좋아했어요. 물론 지금도 좋아하고요. 하지만 게임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쵸? 자기 할 일을 다 해놓고 게임을 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왜냐면은 게임이 괜히 게임이겠어요? 아, 그냥 기분 전환 좀 해야지 하고 중간에 게임을 시작했다가는 다시 해야 할 일로 못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학책 정리가 다 됐다면 이번에는 수학 익힘 66쪽과 67쪽을 해결하고 채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